오늘은 일반 폭행에 비해 그 범죄 행위 방법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특수폭행죄 사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한 경우 인정되는 범죄인데요. 쉽게 정의하자면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한 사람을 폭행했다거나 흉기나 도구 등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사실 아예 작정하고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폭행한다거나 조폭처럼 여러 명이 한 명을 구타하는 사건은 실제로는 비교적 드뭅니다. 보통은 폭행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서든 흥분해서든 주변 물건을 던진다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나 가방 등을 이용해 상대를 때렸다가 특수폭행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덧붙여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는 상황은 드물고 폭행 현장에 우연히 같이 있었는데 막만 봐주었다거나 시비에만 같이 가담했다면 본인이 나서서 피해자를 실제 때리지는 않았다 해도 역시 특수폭행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고소당한 피의자 역시도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가 경찰 수사관 전화를 받고 나서든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나서야 혐의 사실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라는 사정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으나 특수폭행 가해자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거나 현장 신고를 당해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면밀하게 대처해야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무혐의 주장을 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폭행은 일단 인정한다 할 때 단순 폭행임에도 상대방이 특수폭행임을 주장한다면 본인 혐의를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특수라는 단어가 앞에 표기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일반 폭행에 비해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아 그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지만 특수폭행죄가 인정될 상황이면 아무리 피해자 합의가 된다 한들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계속하게 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상황으로 특수폭행 가해자로 처벌될 위기 상황이라면 가능만 하다면 피해자 합의는 꼭 필요합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고 사건 마무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만 된다면 처벌 수위를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사과가 우선이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인데요. 입건되어 경찰 조사에 피의자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관해 면밀히 대처함과 동시에 별개로 피해자 합의는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합의금 액수가 얼마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마다 금액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때가 많은데요. 사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의 성향, 가해자가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가해자가 큰 금액을 지불하고도 합의해야 할 다급한 상황에 있는지, 가해자 직업이 무엇인지, 가해자가 기존에 동정 전과가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위험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고 뭐고 다 되었으니 무조건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나온다면 가해자는 거액을 합의금으로 줄 여건이 된다고 해도 피해자 합의를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화될 수는 없으나 상당수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적어도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지급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라면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에도 합의가 성사되겠으나 피해 정도가 크고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나쁜 피해자라면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 이상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은 개별 사건마다 큰 폭으로 변동되기 마련으로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사죄하고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수긍해 주느냐에 따라 합의금 수준은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피해자한테 합의를 부탁했더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합의는 양측 당사자가 동의해야 성사되는 것이고 피해자도 합의금을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큰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액수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해결책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실상 아쉬운 입장에 있는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가해자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가능하다면 피해자 측 조건을 최대한 맞춰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합의 여력상 금액을 낮추고자 한다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 합의 금액을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시도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본인 사정을 얘기해 합의금 액수를 낮춰보는 시도를 해본다거나 사과문이나 편지라도 보내어 부탁한다든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건과 금액 등을 조율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공판 단계에서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공탁해두는 조치를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의 효과는 합의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으며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시점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건 초반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사정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다 중한 처벌이 나오게 됩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가령 합의했으면 기소유예가 나올 상황이었으면 합의를 안 했다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고, 합의했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을 사안이었다면 합의가 안 되었다면 이때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음에도 합의가 안 되어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특수폭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보더라도 최소 벌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수준을 선고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특수폭행 사안이니 기존의 동정정과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비교적 드문 편인데요. 사실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쳐서 상해 진단서를 냈고 이로 인해 가해자 범죄 혐의가 특수폭행도 아닌 특수상해로 평가된다면 상황은 대단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특수폭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아예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할 경우 막상 재판에 넘겨질 때 피의 혐의가 특수상해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가해자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를 가능한 꼭 성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확률상 합의 성사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고 금액 조율 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의사합치가 가능하게 조력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특수폭행 사건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혐의사실 대응 면에 있어서도 변호인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혹은 잘못 대처하느냐에 따라 특수폭행 제명이 일반 폭행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반대로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가중처벌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게 특수폭행 사건에 공범이나 가해자로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하여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